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 녹화하죠. 11월 말부터 좀 어제까지, 그제까지 좀 굉장히 제가 좀 바빴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좀 여러가지 일도 좀 맡고 있고, 또 이제 경매, 물건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제가 유튜브를 하고, 방송할 시간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오늘 뭐 방송하는 것은 이치권과 법정지상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물건 사실은 이제 그 강동열 사장님께서 옛날에 입찰을 들어가렸다가 이제 폐찰하신 물건인데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공부를 하면서 뭔가 민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요. 민법이 20, 3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법입니다, 여러분. 공법과 민법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민법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60,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공법입니다. 토지공법. 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이제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쨌든 이제 뭐 거의 올해도 한 7일 남았네요. 7일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이번 강의가 아마 내일 한번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강의가 올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내일 한 아니면 다음 주 중에 한번 띄울 건데 어쨌든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뭐 교재를 많이 팔기도 했고 그리고 또 교재를 구매하신 블루오션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 어제 계산해 보니까 39개를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39개 중에서 돈이 안 되는 거 그냥 아유 돈이 안 되는 게 한 10개 정도 나머지 29개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뭐 한 자기가 투자금에 뭐 그렇게 좀 어렵겠구나. 한 1억 이상씩은 다 벌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한 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매도한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최소한 뭐 1억 투자했으면 뭐 1억 벌 수 있는 벌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남지 않았던 물건들은 그분들은 이미 자기들이 본인들이 낙찰을 받고 저한테 교재 사서 문의하는 거고 그죠 그분들은 이제 예를 하더라도 19개 20개 정도를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좀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12월인지 한 7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180만원짜리를 제가 교재를 150만원 나머지 7일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구매하시고요. 교재 강의 교재의 종합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30만원 정도 전략되죠. 그러니까 뭐 가격 부담이 돼서 지금까지 구매 못했다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만 요 가격으로 오늘부터 판매할 테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그리고 이제 내일은 제가 이 물건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물건이냐면 자 요 물건 요 물건 오늘 낙찰 받으신 거거든요. 저희 지인께서 이 지인이 누구시냐면 옛날에 이제 시흥시에서 시의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시흥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장 땡땡님이라고 이제 시의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제 당협위원장도 하시고 저랑 또 이렇게 좀 가까이 지냈던 분인데 어쨌든 이분께서 좀 의뢰를 받아가지고 3억 4천짜리를 3억 5천짜리를 9,65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요. 이분이 전개 쪽에 계셨잖아요. 그죠? 전개 쪽에 이제 계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뭐 자주 통화하면서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걸 낙찰 받으시면서 괜히 뭐 시골에 있는 땅, 그죠? 원주시 흥원만 요 땅을 한 400평밖에 안 돼요. 그죠? 건물이 한 120평 정도 되고 요것은 버섯재배사예요. 요것을 낙찰 받으면서 뭐 농지연금 받으려고 요걸 낙찰 받았겠습니까? 뭐 공시지가는 뭐 한 뭐 1억 정도 되겠죠. 그죠? 공시가 1억 정도 되겠는데 자 그러면 뭐 1억에서 뭐 저기 뭐 농지연금 나온다고 했죠. 얼마나 나오겠어요? 농지연금 받으려고 이걸 낙찰받은 게 아니라 이분은 여기서 매달 300만 원의 수익을 얻으십니다. 이제 보십시오 한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300만 원 수익을 얻는다는 거 가능하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300만 원 수익을 나온다.
300만원 수익이 나온다. 매달 그것도. 매달.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건 극비예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일 방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제가 공개를 조금 약간 해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농사지어서 300, 한 달에 300만원 번다? 벌 수 있겠죠? 그죠? 농사지어서 한 달에 300만원 번다. 벌 수 있겠죠? 농사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농지연금도 아니에요. 제가 이걸 공개하면 또 막 뚱땅뚱땅 따라하는 사람들, 따라쟁이들이 많잖아요. 유튜브에 제 영상 그대로 뭐 교재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따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가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어요. 내년에 제가 조치 취할 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매달 20년 동안 300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매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공법과 연결돼서 또는 다른 법률과 연결돼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니까요. 앞으로 저는 내년에 이 일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 일에 중점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내년에는 블루오션 규제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걸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자료가 정리되면 말씀을 드릴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거 20년 동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벌써 50이잖아요. 60대 되신 분들은 진짜 평생 연금입니다. 1억 투자해가지고 시골에 가면 이런 땅 많아요. 우리 이 화성이나 이런 외곽만 조금 돌아봐도 정말 1억이면 3, 400평짜리 농지 살 수 있는 것들, 임야 살 수 있는 것들 많아요. 그죠? 이런 거에서 어떻게 300만 원 수익이 나오냐? 뭐 경매사령관도 뻥치는 거 아니냐 이놈 새끼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뭐 구독,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여러분. 그죠? 구독을 누르면 저한테 70%가 오지만 구독을 안 누르면 구글한테 70%가 100%가 다 가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애국하려면 구독을 누르시고, 그죠? 애국 안 하시려면, 나는 그래. 뭐, 너 경매사령관 너 꼴배기 싫으니까, 뭐, 정보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구독 안 누를 거야. 뭐, 안 하셔도 돼요. 구독 안 누르시고 유튜브 시청하시면 나머지 돈이 구글한테 간다, 100%. 그렇지만 구독을 누르고 제 영상을 보시면 70%는 저한테 옵니다. 한국에 돈이 머물러 있어요. 경제도 어려운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시면 잘못하면 그렇죠. 요거 제가 자꾸 사설이 길었죠. 요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경매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아마 제 그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시는 분들이 문의 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노후대책, 이것은 사실 남들한테 소문낼 필요도 없어요. 그죠? 다만 뭐 우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몇천 명 되지는 않으니까, 그죠? 뭐 저도 딱 좋아요. 그래, 이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뭐 이 정도 투자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연금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농지연금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농사 짓는 거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뭐 개발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죠, 제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버섯재배사 뭐 군뱅이를 키우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요것은 제가 내일 기분 좋은 방송을 할 거고, 일이 좀 말이 딴소로 갔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 이제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의뢰하셔가지고 닭찰 하나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26일 날 저랑 축하 파티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에.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물건은 요 물건이에요. 어디 갔지? 아, 요거 2에 111-556 요거구나. 자, 요 물건 보겠습니다. 요 물건 보면, 자, 임야죠, 임야인데 뭐예요? 지분이죠, 지분 경매예요. 6,724평 중에 670평, 10분의 1 지분이네요. 그죠? 10분의 1 지분이니까 과반수가 안 넘죠? 그죠? 과반수, 소수 지분권자잖아요. 10분의 1 지분권자잖아요. 그죠?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며 지분 매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672평이 3억짜리가 쭉 빠져서 어느 분이 7,600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공익용 산지,
개발제한구역. 그렇게 돼 있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잖아요. 그죠? 그린벨트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0분의 1. 다 10분의 1씩 매각이 되고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건물에서 매각 제외되죠? 그리고 요것은, 이 토지는 맹지는 아니에요. 그죠? 맹지는 아니에요. 4,5m에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맹지는 아니에요.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라고 돼 있고, 그죠? 한 번 누군가 대금 미납을 했어요. 한 번 누군가 2억 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대금 미납을 했습니다. 대금 미납을 한 거죠. 자, 좀 더 내려볼게요. 자, 내려보면 자, 뭐 여기 뭐 임차인 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임차인들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임차인 현황 특별히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죠? 세대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세대주 이렇게 표현부제로 그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 땡땡, 이 땡땡, 홍 땡땡, 각 양산시 동면 어쩌고저쩌고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임대차 관계 모두 불분명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죠? 나머지 임대차 관계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권리관계 토지 등기부를 보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죠. 나머지 다 소멸이죠. 여기 근저당, 가등기, 압류 뭐 다 소멸이잖아요. 그죠? 다 소멸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다시 한번 매각 제외. 그런데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이 코멘트 하기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좀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이렇게 많이 드리고 뭐 개하순이 막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개하수라는 얘기 안 들을게요. 그리고 제 강의는 앞으로 천강까지만 딱 하고 안 할 거예요. 저는 강의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1000강까지만 따고 이제 한 200강 남았어요. 사실은 올해 제가 1000강까지 딱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10월 11월 12월 달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1000강까지만 딱 하면 정말, 그리고 나머지 한 끝에 50강은 우리 블루오션 교재 기본 교재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정리할 거예요. 딱 50강이면 경매 딱 끝낼 수 있도록, 모든 경매는 다 끝낼 수 있도록 딱 50장 A3 50장으로 딱 마무리 정리하는 기간으로 가질 겁니다. 근데 그것은 950강에서 1000강까지는 비공개로 우리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한 해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전문가 코멘트, 뭐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전문가겠지 뭐. 그죠? 본권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건물이래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쭉 써놨잖아, 이렇게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자, 지금까지 제가 이거 계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 다 들으셨죠? 자, 일단 뭐? 그린벨트야. 그린벨트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야. 그리고 지분 경매야. 자, 쳐가 볼까? 자, 일단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두 번째 뭐예요? 지분 경매야. 세 번째, 맹지는 아니야. 네 번째, 뭐예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어요. 그죠?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어. 건물은 매각 제외니까. 그죠? 건물은 매각 제외니까. 그래서 그 건물도 지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한 사람 턴키로 되어 있는지 몰라. 그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A에서 AP야. 그런데 건물은 매각 제외니까 이것이 AP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A로 되어 있는지 몰라, 우리는 이거. 그죠? 모른단 말이야, 지금은.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린벨트에 있으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축권하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축권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축권이 먼저냐 법정지상권이 먼저냐, 그거에 대한 또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까? 이 문제 맞히면 여러분들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그분들은 정말 법을 많이 읽고 내공이 많이 쌓이신 분들이야. 자, 우리 민법 있죠? 민법 366조에 보면 법정지상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민법 366조에 보면 법정지상권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내용이
그린벨트가 지정된 시기가 언제부터죠? 70년, 71년, 72년 이때부터 전국에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 법조문이 민법 366조가 1970년도 이전에도 있었냐? 이전에도 있었다? 없었다? 자, 제 문제. 여러분, 민법에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이 법정지상권이 그린벨트가 지정될 당시 70년, 71년, 72년, 그러니까 70년 이전에도 이 법정지상권에 법조문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고수입니다. 그분들은 법을 많이 읽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아, 이런 거 진짜 실제 강의를 하면서 퀴즈를 내야 재밌는데 그래야지. 제가 이런 좀 옛날에 강의할 때 이런 거 퀴즈 내면서 많이 했거든요. 이 법정지상권 366조는요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이것은 1958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 1960년도에 민법이 시행됐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이 민법이 언제부터 시행됐냐고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니까요. 저는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민법이 언제부터 시행됐지? 언제부터 나온 거야? 언제 제정되고 언제 시행된 거야? 그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헌법이 언제 제정되고 언제 시행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저는요. 솔직히. 그죠? 민법이 언제 제정됐다고요? 1958년. 그리고 1960년도, 저보다 10년 선배입니다. 10 몇 년 선배예요. 12년 선배네. 1960년도에 시행됐어요. 그죠? 1960년도부터 민법이 시행됐다고. 제정은 58년에 됐고. 그렇죠.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은 조문이 민법 366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최초의 판례는 언제 나왔을까? 최초의 대법원 판례는 언제 나왔을까, 여러분?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 판례는 이것도 1960년에 나왔습니다. 1960년에 대법원 판례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들어가고 이제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이제 나머지 문제를 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970년 당시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었죠. 그린벨트가 지정되었죠.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자료를 보겠지만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이주권이 발생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1970년도 이전부터 70년이라고 합시다. 1970년도 이전부터 남의 토지에, 그게 남의 토지가 국가 토지도 상관없고 제 삼촌의 팔촌의 할아버지 땅에도 상관없어요. 임야도 상관없고 농지도 상관없어요. 그죠? 하천부지도 상관없고 벌써 다 떨어져 갔겠지. 그죠? 어찌됐든 간에 1970년도 이전에 남의 토지에 건축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현재 2024년도에 토지주가 바뀌든 뭐하든 기존의 토지주가 있든 내가 건물이 낡아가지고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토지주가 이제 당신 사용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는 이주권이 생기는 거죠. 이 건물 소유자한테는 이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반 이주권이죠. 일반 이주권.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이 물건이 전체적인 왁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법정지상 성립 안 해? 법정지상 성립해. 그러면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또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말 이건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쪽에 일방적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낙찰자도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오랫동안 살고 있던 이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법을 잘못 모르면 이런 사색들이 발생된다라는 걸 제가 오늘 짚어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경매는 사실은 80% 이상 90% 이상이 다 협상의 기술이에요. 그죠? 협상을 누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수익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자, 어쨌든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있다고 했죠. 여기 건물이 있다고 했죠. 이거 건물. 매각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요 건물이 우리 이제 강 선생님 말씀으로는 50년 넘게 자기가 본인이 지어서 자기가 침대까지 살고 있다고 얘기한대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러면 자, 대충 유추해보건데 50년 전이면 1970년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림을 딱 보면 건물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 이 건물이 이 정도면 여러분, 건물 이 정도면 이거 뭐 석조 연화조 뭐 이렇게 저기 콘크리트 막 발라놓은 거죠. 그죠? 여기 더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년 이상은 됐다. 50년 이상은 됐다. 그죠? 그러면 그린벨트 임야에 여기 임야죠 아까 이게 임야 있나? 그렇죠. 자, 좀 올려볼까? 자, 임야죠. 그린벨트 임야에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여기에 건축물이 있었다. 그런데 토지는 A고 이 건축물 소유자는 B야. B가 저 서친가 살고 있다. 근데 지목은 임야야. 지목이 대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 이주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 안 생긴다. 제 블루오션 교재기 하신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이거. 그죠? 자, 이주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지목이 돼야지만 이주권 생기나요? 지목이 되어야지만이 이주권이 생기나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 블루오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하더라도 공부를 잘못하신 거예요. 지목이 임야대가 아니어도 그린벨트 지정 당시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는 이게 제3자의 제 타인의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한다면 일반 이주권이 생기는 겁니다. 지목하고 관계없어요. 지목하고 관계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만약에 낙찰자든 또는 현재 토지 소유자든 낙찰자든 토지 현재 소유자든 이 사람한테 당신 나가 이 사람이 만약에 나 건물 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 물도 새고 비도 새고 조목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건물 새로 짓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낙찰자든 토지 현재 소유자든 전 소유자든 안돼 이제 그만 지세요.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주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주권 발생합니다. 이주권 발생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 내가 낙찰자 입장에서 자, 법정이상권의 성립 요건이 뭐예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동일이다. 그런데 자, 일단은 토지는 A고 이건 B였어. 처음부터. 그럼 이건 법정이상권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법정이상권 성립 안 한다고 이걸로 접근한다고 해서 접근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고.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낙찰자인 내가 협상을 잘해서 내가 이 건물을 그러니까 낙찰자가 경매사령관이야. 이 사람 B고 낙찰을 제가 받았어요. 당신 이거 법정이상 성립 안 하니까 나가 라고 하면 물론 민법적으로는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민법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어.
그렇죠. 법정상 손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사람 나가면, 이 사람 여기서 나가면,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찰자인 나는 건물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건물 갖고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나갈 때 건물 다 때려 부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다 그린벨트니까 또 임야니까 건물도 못 져요. 이주권을 받고 이 사람이 나갔다. 건물도 못 집니다. 그죠? 설령 내가 법정지상을 성립하지 않아서 이 사람한테 철거 청구를 한들 여러분들 그럼 봅시다.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서 내가 이 사람한테 철거 청구했어. 그럼 이 사람은 이주권을 못 받나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받는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왜 법정지상 그러면 옛날부터 1960년대에 민법을 만들면서 민법에는 법정지상권이라는 조문이 있었죠. 판례도 1960년도 판례도 법정지상권을 언급했고 그런데 1970년대 그린벨트 지정 당시 그린벨트 법을 만들면서 이거 법정지상권을 모르면서 이 내용을 넣었을까요, 여러분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법정지상권도 검토 안 하고 그죠? 법정지상권도 검토 안 하고 타인의 토지 이외에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증축, 개축 또한 신축을 반대했을 때 거부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이주권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왜 만들었을까? 복잡한가? 너무 어렵나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해, 민법으로는. 그죠? 그렇지만 공법적으로는 이렇게 법조문이 있다 이거야. 민법보다는, 자, 민법에서 불가항력으로, 자, 법정지상 성립 안 되니까 너 철거 청구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철거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는, 그래? 나 건물 못 짓게 돼 있네? 나 이주권 받을 수 있죠? 이주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그래서 민법이 공법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법이 민법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연 제가 항상 제 강의 1강부터 거의 800강까지 그 중에서 5분의 4는 거의 공법 강의입니다. 그죠? 공법과 민법이 짬뽕 된 거예요, 짬뽕 된 거. 짬짜면이라고 하나? 어쨌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 사람 보호해주자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또 한 가지 더 여러 가지 잔수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이주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주권 이 사람 받고 나가죠. 자, 그러면 볼게요. 제 교재를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교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설명해드렸고, 그죠? 집도 이 정도 집이면 정말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70년대 이전에 지은 거예요, 그죠? 이 정도 우리 뭐 학교 건물이라든가 시골의 마을회관 뭐 이런 것도 많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요점이 되는 것들 한번 몇 가지 정리해봤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좀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자, 민법과 공법이 충돌하게 되죠, 그죠? 이주권과 법정지상권, 그죠? 그렇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주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건물을 때리 부숴버리면 나는 그냥 임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협상을 잘해서 그죠? 그 건물을 매매 형식으로. 자, 뭔 얘기냐? 토지가 A잖아요. 건물이 B였잖아.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주권 받고 나가버렸어. 그럼 이 건물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나는 여기에서 그냥 다만 임야일 뿐이야. 그렇지만 이 건물을 내가 매수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그죠? 타인의 명의로
해서 내가 사온다면 나한테 조금 더 플러스가 많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정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를 했잖아요, 이거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일반 이주권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만약에 낙찰자든 토지 소유자가 신축하는 걸 거부한다면, 그죠? 신축하는 걸 거부한다면 이주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면 제 교재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어디 갔지? 요것은 제 735강 불로정기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735강 불로정기 참고하시고, 자, 일반 이주권이 뭐냐면 그린벨트 시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중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이주권이 생긴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린벨트법에. 그죠? 개발 제한구역 및 뭐 또 그런 있죠. 그 특별법. 그러면 자, 여기서는 남의 토지라고 했는데 지목이 대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목이 대가 아니어도 개발 제한구역 건축물 관리장에 등재된 건축물이면 된다. 그죠? 지목이 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요건은 뭐냐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어야 될 주택일 것, 토지 소유자의 증축 또는 개축에 동의가 없을 것, 하지 않았을 것. 근데 요것은 뭐 그린벨트 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취락직으로만 이전이 가능해요. 취락직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다. 모르시는 분은 제 불로정기 735강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된 거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그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떤 제가 그 지역의 형상을 잘 모르니까 다른 용도로 어떻게 변하는 것은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주권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꾸 같은 내용인데, 그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최초 판례는 1960년도에 있었어요. 그죠? 최초에 1960년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무원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주권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이주권을 신청했는데 여기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주권 그 권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까요, 공무원님이? 그런 얘기 안 해요. 민법은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끼리, 그죠? 이분들은, 공무원님들은 오로지 공법의 기준에 맞춰서, 그린벨트법에 맞춰서 조건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970년도 이전에, 그죠? 민법의 규정에 366조에 법정지상권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 판례도 1960년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걸 모르고 그린벨트법을 만들면서, 그죠? 타인의 토지 이외, A의 토지 이외 B가 건물을 소유했을 경우에 이주권을 주냐 안 주냐, 요걸 간과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과 공법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뭐가 이게요? 공법이 이기잖아, 공법이. 이 사람한테 이주권 들어간다니까요? 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은 그래서 지목이 돼야 되냐, 이 건물이 있는 이 지목이 돼야 되냐, 돼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내릿속에 그게 있을 거야. 그린벨트 이전 당시부터 지목이 되어야 하며 그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그렇게 많이 읽죠. 그죠? 지목이 돼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아까 같은 경우 그 케이스잖아요. 제가 사실 이 케이스를 찾으려고 옛날에 몇 건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마침 우리 강동렬 사장님께서 이걸 입찰을 하신다고 하길래 이제 오랫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럼 나중에 여기 낙찰 되시면 제가 강의자료로 한번 쓰겠습니다. 라고 한번 이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지금 이제 누군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이제 경매물건지에 보면 뭐라고 막 써 있어요. 그죠?
뭐라고 막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제 교재로 옮겨봤어요, 한번. 자, 옮겨서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 이 내용들이거든요. 자, 판례는 토지가 공유일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어쩌고 공유자가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된 때에는 다른 토지 어쩌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으로 불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 이 말을. 그냥 쓸 얘기가 없어서 좀 공란으로 남겨두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써놨나 모르겠네. 자, 여러분, 이게 이 케이스입니까, 이게? 이게 이 케이스냐고요. 토지가 공유일 때, 그죠?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지었대. AP야. 여기는 또 A야.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지분과 건물이 경매, 요 두 개가 경매가 나왔대, 이렇게. 경매가 나왔대.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한다고 한대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게 아니잖아. 그죠? 건물은 안 나온 거잖아. 그죠? 건물이 안 나온 거니까 뭡니까, 이거? 이거잖아. 이 케이스잖아, 이 케이스. 제 교재 나와 있는 대로. 그죠? 이 케이스잖아. 그러면 요것은 당연히 법정이상 성립 안 되니까 철거가 돼야 되죠. 철거가. 그죠? 그죠? 철거가 돼야 되죠. 맞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분의 이제 뭐 불가분성, 지분의 뭐 어떤 동일성 또는 지분의 과반수 이제 뭐 그런 절반 이하, 과반이라고 하죠. 절반 이상을. 과반이 뭡니까, 여러분? 과반. 자, 잘 써볼게요. 과반. 반절을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0대 50은 이게 과반입니까? 아니죠. 51대 49가 51이 과반이죠. 과반. 반절을 넘는다. 넘을 과자잖아요. 그죠? 똑같으면 과반이 아닌 거예요. 반절인 거예요. 반절. 과반. 그죠?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절반 이하 토지 지분으로 건물을 철거를 요구하여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죠. 이건요. 과반 이하의 지분권자하고 임대차를 체결해도 그죠? 이것은 무효인 거예요. 무효라고요. 제가 지분에 관련해서는 지분과 임대차에 관련해서는 717강인가? 여기 있네. 717강에서 제가 정확히 설명해놨습니다. 717강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쭉 내용.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요거까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이건 다 제 강의 717강 뭐냐면 717강 하고요. 몇 강이지? 네, 717강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법은 1960년대 1월 1일에 시행됐죠. 그죠? 1958년 2월에 제정이 됐고 58년에 제정이 됐고 60년에 민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2024년 현재까지 민법 360조 법정지상권의 조문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1960년도 민법의 조문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을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60년도의 민법이고 현재 2024년도의 민법입니다. 그죠? 물론 그 중간에 몇 번 민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전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최초 판례는 1960년도 9월 28일 선고예요. 그리고 1963년도에 가설건축물, 가건물 철거 등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요것도 재밌는 판례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물건으로 가서 뭐 결론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배워야 될 건, 이 물건에서 배워야 될 건, 자, 임야. 지목이 임야예요. 지목이 임야인데, 이 위에
주택이 있어. 그러면 이주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잖아. 만약에 그 낙찰자 입장이 아닌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다면 이걸 적당히 잘 조화해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는 것은 낙찰자의 몫이죠. 그죠? 그리고 요것은 또 지분 경매야. 지분 경매가 과반이 아니에요. 10분의 1 지분 소수 지분권자예요. 소수 지분권자는 처분은 할 수 없죠. 관리행위는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 지분의 특성은 제가 다 옛날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건물원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그죠? 건물원 매각 제외 토지 지분만 매각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해. 그렇다고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고 해서 건물을 때려 부숴? 자, 그린벨트에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때려 부숴버렸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은 없죠. 그죠?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은 없죠. 정말 그래서 그린벨트에 있는 건물 또는 그린벨트 안에 지목이 대가 있다. 또는 건물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하면 대박이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서 대박으로 승화시킬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 건물 때리 붓고 사람 내쫓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린벨트 임야로 쓸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 능력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오늘 제가 정확한 답은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판단해 보시고 요 물건은 이제 좀 생각할 게 많아요. 생각할 게 많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뜻에서 이치권과 법정인 사건의 경합 그래서 12월까지만 이제 나머지 한 5일 남았습니다. 6, 7일 남았습니다. 요 가격으로 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구매를 망설였던 분은 빨리 구매하십시오.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제가 요걸 한다고 했죠. 과연 여기서 뭘 할까? 자, 9천만원, 1억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원 벌 수 있는 거. 한 달에 300만원 수익이 평생, 그것도 20년 동안. 20년 동안 고정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약간 편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등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20년 동안 300만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알아. 공부를 오랫동안 꾸준히 경매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런 물건이 아깝죠, 사실은. 우리 여기 장재실 의원님도 그냥 저는 사실은 이거 1억 넘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1억 안 넘기셨네. 그래서 또 하는데 왜 1억 안 넘겼어요? 했더니 그래도 1등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은 정보가 있어요. 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저는 내년에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런 쪽으로 그죠? 여러분들도 한번 자 그럼 내가 1억 5천 투자해서 한 달에 300 번다. 그러면 한 달에 20% 수익률 되나요? 20% 수익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죠? 대박 아닙니까 대박? 그죠?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잠깐 제가 맛배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농사 짓는 거 아니라고 했죠. 농지연금 아니라고 했죠. 뭐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그런데 한 달에 300을 벌 수 있어. 300이 나와. 이 적은 땅에서 이 적은 건물에서 아무튼 여러분들께 약간 힌트 아닌 힌트를 좀 드린 게 이게 새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플로우션 계좌 구매하신 분들은 내년에 저한테 혹시 궁금하시면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그냥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